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그동안 그 소개해 주신 작품들이 재미없는 게 없었지만 오늘 네. 소개해 주시는 작품은 특별히 더 재미가 있죠. 그리고 장르가 물론 어느 정도 약간 뭐 추리력이 들어가긴 하지만 네, 그 연애가 주가 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좀 더 네. 흥미롭게 저는 봤거든요. 그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음, 작품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연애의 행방. 연애의 행방. 이 네, 제목이 네. 관심을 확 끌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제목에 이끌려서 보게 됐어요. 연애가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갈 것인가? 행방이고요. 네, 히가시노 게이고가 뭐 작품도 재밌습니다만 제목을 정말 잘 짓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 예, 요게 2018년에 소미 미디어에서 나온 책이고요. 네, 양윤옥 선생님께서 옮기신 작품입니다. 네, 이게 히가시노 게이고 하면 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네, 모든 작품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래서 박인권 교수님 네, 이 치불살 좋아하시잖아요. 치불살. 네, 네, 치정 불륜 살인인데 이 네, 작품에서는 살은 없어요. 네, 살인은 없죠. 없습니다. 네, 그런데 사건이 있어요. 재미도 있고요. 네, 자, 치불살 중에 살은 없고 치불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네, 범죄 소설처럼 어둡거나 무겁지 않고 유쾌한 소설, 그리고 네. 현실적이고 솔직한 소설이라 저는 정말 재밌게 읽었던 소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치불이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이제 그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는 크게 뭐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 없고요. 네. 그니까 그 얘기를 네. 미리 하면 안 들으실 거 아, 아니에요. 그런가요? 연애의 그래서 행방이라고 이제 예 제목에서 또 어느 정도 치 암시가 되니까. 치불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있을 아니 수는 있지만 이제 뭐 왜 연애하는 사람들의 얘기니까. 손님들을 다 내쫓으시면 어떡해요. '아 뭐가 아, 있나.' 생각하게 그래야 쭉 들으실 거 저희 아니에요. 구독자분들이 그런 거를 또 많이 네. 네. 그러니까 김지은 아나운서의 그 매력이 이겁니다. 솔직하다는 거. 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솔직하다기보다 약간 조금 센스가 떨어졌던 것 같은 아 느낌인데요. 저는 차마 그렇게 표현을 못 했습니다만 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 예, 역시 안 어쨌건 말리시는군요. 예 네. 여기 사건이 있고요.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 페이지 터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중에서도 저는 정말 순식간에 읽었던 네. 책이고요. 어 지은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정말 이게 그냥 끊기지 않고 계속 봤거든요. 일단은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정말 또 이게 행방이 궁금증 어떻게 유발. 되는지. 네. 맞아요. 네. 이게 좀 복잡해요. 근데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잘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네. 이거를 박인권 교수님이 이 소설 소개를 하셨었어요. 네, 맞아요. 한 번 예전에 하셨죠. 소설을 네. 소개하시면서 줄거리를 살짝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주마간산, 수박 네. 겉핥기식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오늘은 풀로 줄거리 해설과 낭독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주요 네. 인물이 좀 많죠? 네, 주요 인물들이 이제 그 젊은 남녀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뭐 이름이 여러 명 나오더라도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텐데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떠 있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화면 보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네, 일단 그 고타라는 30대 초반의 남성이 나오고요. 리모델링 회사의 영업직, 그러니까 회사원입니다. 이제 고타라는 남성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유키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극 중에서 29에서 이제 30살로 넘어가는 그런 여성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역시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또 모모미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이 여성도 역시 이제 그중에서 29에서 30살로 넘어가고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를 해요. 네. 네, 그런 만큼 좀 이렇게 그 꾸미기도 잘 꾸미고 그러는 여성이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히다라는 30대 후반의 남성이 나옵니다. 음. 이 히다라는 남성은 호텔 요식부 접객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우리 주변에 다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인데 조금 센스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센스가 없다. 네네, 네. 히다는 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조금 이제 뭐 말하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재미도 좀 없고, 예, 이렇게 인기가 많은 편이 아닌 그런 남성이고요. 네. 네, 그런가 하면 이 미즈키 역시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조금 전 소개해드린 그 히다랑 같은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거든요. 예. 그런데
이 미즈키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음. 여자친구가 있는데 플레이보이입니다. 아, 네, 여친이 있는데 플레이보이다. 네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키나라는 여성, 역시 이제 29에서 30살로 넘어가는데, 네. 이 아키나가 조금 전 소개해드린 미즈키의 여자친구고요. 같은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키무라라는 남성이 나오는데, 이 스키무라라는 남성도 조금 전 히다나 미즈키처럼 같은 호텔에서 근무하는데, 어, 이제 히다나 미즈키보다는 한 살 어린 후배, 네, 네. 후배로서 이렇게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이 스키무라의 그 또 같이 여성으로 나오는 마호라는 여성이 나와요. 예, 이 마호. 마호, 네, 이 여성은 이제 역시 또 호텔 같이 그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인물들과 같은 호텔 동료인데 네. 조금 이제 그 어리숙하고 백치미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여성입니다. 뭐 주변에 그런 그렇군요. 사람들 다 있잖아요. 예, 네, 그럼요. 네, 요 소설의 배경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사토자와라고 하는 이름의 온천 네, 스키장에서 네.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은 조금 또 특별한 것은 김지은 아나운서가 연기를 하는데 두 명 역을 사상 최초로 하게 됩니다. 최초, 네. 예. 네, 보통 한 등장인물이 좀 명분까지만 많다 보니까, 하셨었잖아요. 예. 네, 뭐 저야 뭐 4 명을 합니다만. 예. 네, 아, 그래서 그렇죠. 누가 네, 어떤 역인지도 좀 유심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히가시노 게이고의 연애의 행방, 전체 줄거리 해설과 낭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타와 모모미는 스노보드를 타기 위해 스키장에 왔습니다. 연애 초기의 남녀처럼 보이는 둘은 마냥 즐거워 보이는데요. 둘은 스노보드를 껴안고 곤돌라에 타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어떤 여자들 팀이 뒤에 따라붙었는데요. 유난히 말이 많은 팀이지만 주변 분위기가 변화해지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스키장을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줄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상당히 성황을 이루고 있거든요. 모모미가 스키장 컨디션이 좋다고 말을 하자 고타는 일기예보가 틀려 비가 오지 않아 다행이라며 말을 이어갑니다. 고타가 모모미에게 말했다. 저 진짜 비가 오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나 이번에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다 새 걸로 장만했었거든요. 고타의 보드복은 감색 재킷에 회색 바지다. 모모미와의 첫 스노보드 데이트를 위해서 새로 구입한 것은 보드복뿐만이 아니다. 스노보드와 부츠, 그리고 머리에 쓴 노란색 비니 모자까지도 바로 오늘을 위해서 사들인 것이다. 그때 모모미가 말했다. 근데 여기요, 탄탄면으로 유명한 식당이 있다던데요? 탄탄면은 다진 돼지고기 볶음과 중국식 짠지인 짜차이 등을 얹은 매운 면 요리다. 아, 그래요? 탄탄면 좋죠. 그럼 오늘 점심은 거기 가서 먹죠 뭐. 갤렌데를 타고 내려가면 바로 그 식당 근처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 거의 해마다 여기 왔었거든요. 갤렌데는 스키를 탈 수 있게 정비해 놓은 경사지 혹은 스키장 전체를 의미한다. 이제 두 사람은 곤돌라에 탑승하려고 한다. 그때 젊은 여자가 합승 좀 하자면서 부탁을 했다. 그 여자의 일행은 그녀 자신을 포함해 여성만 4명이다. 고타 모모미 커플과 같이 탄 4명의 여성은 매우 들떠 보입니다. 오랜만에 모인 것 같은데요. 고타는 그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대략 29살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때 지금까지 별 말이 없던 여자가 빨간 보드복 자락을 손끝으로 잡으면서 입을 엽니다. 나 이거 너무 껴입었나 봐. 이 보드복. 예상보다 훨씬 따뜻한데? 지난번 보드복이 오래된 거라 새로 샀거든. 보드복과 장갑만 샀는데 고글도 살 걸 그랬나 봐. 아, 이거 금세 김이 서리는 것 같아. 이 목소리에 고타는 저절로 반응을 하는데요. 잘 아는 사람의 목소리와 똑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글과 페이스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가 김이 서린 것 같다는 고글을 벗는데요. 순간 고타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빨간 보드복의 그 여자는 바로 고타의 동거 상대인 미유키였거든요. 그러니까 고타는
모모미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겁니다. 모모미와 보드 여행을 온 스키장 곤돌라 안에서 바로 동거녀 미유키와 마주친 거죠. 고타라는 이 남자,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도쿄 시내 리모델링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과 설계 담당으로 10년 정도 근무했고요. 현재 고타의 동거녀인 미유키는 그 회사에 3년 전 계약직 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업무 특성상 미유키가 고타의 조수 역할을 할 때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사귀게 됐고요. 또 동거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거를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이 된 작년 가을, 마침내 미유키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미유키가 고타에게 말했다. 우리 계속 이대로 동거만 할 거야? 왜? 그러면 안 되나? 난 아이가 갖고 싶어. 나 이제 29이잖아. 내년이면 30이야. 지금 당장 아이를 가져도 빠른 게 아니야. 미유키의 말은 맞는 말이다. 고타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밖에 없었다. 하나는 나는 아이를 원하지 않으니까 헤어지자 라는 것. 하지만 그건 선택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타는 작은 목소리로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갖는데 동의한다는 의미였다. 고타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미유키와 결혼을 약속했다. 미유키는 무척 기뻐했다. 그렇게 해서 둘의 결혼은 5월 달로 정해졌다. 고타는 조금 더 미루고 싶었지만 미유키가 워낙 완강했다. 신이 난 미유키와는 달리 고타의 마음은 점점 우울해졌다. 그러던 참에 대학 동창에게서 5대5 미팅 얘기가 들어왔다. 그 친구는 고타에게 연인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결혼이 정해진 것까지는 몰랐다. 그건 고타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한 일이다. 미팅 상대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 근무하는 여성들이었고 거기서 고타는 모모미를 만난 것이다. 모모미는 섹시하고 글래머러스한 여성이었다. 취미가 스노보드와 영화 감상인데 그것도 고타와 아주 잘 맞았다. 미팅한 다음 주 고타는 모모미와 데이트를 했고 몇 번의 데이트를 더한 다음 1박으로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에 가기로 했던 것이다. 고타는 미팅으로 만난 모모미와 스키장 갈 약속을 하고 매우 설렙니다. 하지만 동거녀 미유키에게 어떻게 얘기할지 고민인데요. 일 핑계를 대고 출장을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노보드 도구와 옷 등이 지나치게 부피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대 밑에 공간을 미유키와 고타의 스노보드 도구 수납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서 고타의 보드와 부츠, 보드복이 사라지면 미유키가 의심할 게 뻔합니다. 이에 고타는 모두 새로 사기로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모모미와 스키장을 온 건데요. 그곳에서 바로 동거녀인 미유키를 만난 겁니다. 고타는 미유키가 여기에 왜 온 건지, 다른 세 사람은 또 누군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고타는 지금 미유키가 그동안 보지 못한 착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새로 산 것들이니까요. 게다가 고글에 페이스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데요. 때문에 미유키가 자기를 못 알아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곤돌라에 오르기 전 자신이 말하는 소리를 미유키가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옆에 있는 모모미가 말을 걸 때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바람 상대인 모모미가 고타의 이름이라도 부르며 말을 걸면 큰일이니까요. 이때 미유키가 친구인 것처럼 보이는 일행 한 명을 향해 남자복도 없다며 안타까워합니다. 보아하니 그 친구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미유키와 나머지 일행들이 위로 여행을 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넷은 친구 사이로 보이고요. 일행 중 한 명이 미유키에게 남자 다루는 법을 묻습니다.
미유키는 친구들 사이에서 남자를 잘 다루는 축에 속하는 걸로 알려진 듯 보입니다. 이에 친구들은 현재 동거 중인 남자는 어떻게 다루고 있냐며 묻습니다. 그러자 미유키가 말을 합니다. 글쎄, 뭐 딱히 다룰 것도 없어. 겉은 가벼워 보이지만 속은 착실한 타입이거든. 그래서 믿을만 해. 그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일단 헤어질 생각은 없어. 그건 완전히 그 사람 좋을 대로 해주는 거잖아. 어차피 남자는 결혼해도 평생 한두 번은 한눈을 팔 거야. 그렇다면 결혼 전에 한눈 팔기는 한 번쯤 그냥 참아줘도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고삐를 바짝 조이는 관리 능력이 필요하거든. 이번에 바람 피운 건 참아주지만 결코 용서한 것은 아니다. 이걸 주지시켜야 해. 앞으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몇 번이고 그 문제를 꺼내게 될 거라고 말이지. 그걸로 결혼 후의 주도권은 완전히 내게 되는 거고, 그쪽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않는 거지. 뭐 나를 배신했으니까 그 정도는 당해도 싸지. 이건 노예의 완성이야. 평생 나만의 노예. 하지만 불륜 상대와 아직 같이 잔 단계가 아니라면 노예까진 아니어도 돼. 다만 그건 내가 추궁하기 전에 자수했을 경우에 한해서지. 그런 게 아니면 안 되거든. 어차피 금세 꼬리는 잡힐 거니까. 하지만 난 유예 기간을 줄 거야. 그 사이에 자기 스스로 솔직히 털어놓는다면 통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웃이지. 고타는 곤돌라 안에서 미유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머리를 굴렸다. 미유키가 이곳에 고타가 있다는 걸 눈치채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이미 유예 기간이 시작된 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타임 리미트는 언제까지일까? 이 곤돌라에서 내린다면 미유키를 만나는 것은 내일 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때 고타는 모모미와 이미 잠을 잔 다음일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미유키가 그 결백을 믿어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 곤돌라에서 내릴 때까지가 바로 그 유예 기간인 것이다. 그때 미유키가 또다시 친구들에게 말을 이어갔다. 얘들아, 저것 좀 봐. 곤돌라나 리프트의 철탑에는 분수가 적힌 간판이 달려있지? 여기는 33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말이지. 철탑이 모두 합쳐 33개인데, 현재 곤돌라가 그중 어디쯤으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표식이야.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카운트다운일 수도 있거든. 미유키의 친구들은 그런 미유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지만 고타는 미유키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했다. 고타는 마음을 정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정체를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미유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실은 그 사람 지금 33살이거든. 마침 이 철탑 숫자하고 똑같아. 그리고 나는 29이잖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 나이가 29이었거든. 하지만 당시 그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충실하고 일도 잘했어. 그 사람의 33분의 29는 상당히 높은 지점에 있었던 거야. 내가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으로 설정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바람 같은 건 피울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이번 여행도 사실 그 사람은 몰라. 왜냐면 결혼식 때까지 최대한 절약하며 살자고 했거든. 그래서 이 옷이니 뭐니 구입한 것도 나 비밀로 했어. 그 사람 오늘 출장이거든? 이 추운 날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미안하잖아. 아까 너 나보고 좀 우울해 보인다고 했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 그때 마침 이 보드복을 차려입은 내 모습이 고글에 다 비쳐 보였거든. 고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깨달았다. 아까 미유키의 시선이 지그시 자신의 얼굴에 박혀 있는 것처럼 느꼈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 그녀는 고타의 거울 고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고타는 미유키가 아무 눈치도 못 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토록 자신을 신뢰해주는 연인을 배반한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모미와의 관계는 딱 끊자고 다짐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오늘 하루만은 모모미의 연인이 돼서 같이 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 도쿄로 돌아가 이별을 고할 계획인데요. 그때 같은 곤돌라 안에 있는 고타의 동거녀 미유키가 전화를 꺼내더니 고타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친구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고타의 온 몸에는 한기가 엄습합니다. 하지만 고타의 전화가 번외에 있다며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미유키가 말을 합니다. 아, 그 사람 스마트폰을 새 기종으로 바꾸더니 도리어 전파 수신이 나빠진 모양이야. 안 그래도 매번 툴툴거리더라고. 고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파 수신이 나빠졌다고 툴툴거렸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만은 그 불편함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곤돌라가 종점에 도착했다. 모모미는 고글을 닦겠다며 고글을 벗었다. 종점에 오자 미유키가 가장 먼저 내리고 이후에 미유키의 친구들이 내렸다. 그 뒤로 고타와 미유키가 내렸는데 미유키 일행은 아직도 고타와 가까이에 붙어 있었다. 그때 미유키의 시선이 문득 고타의 등 뒤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가 내뱉은 말은 고타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어? 모모미, 나 미유키야.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어머, 미유키? 전혀 못 알아봤네. 너 지금 어디 사니? 어? 도쿄 에비스? 나도 도쿄 살아. 이다바시에 산다고. 둘의 수다는 꽤 오래 갔다. 고타의 머릿속은 진공 상태였다. 미유키와 모모미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러더니 모모미가 미유키에게 약혼자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다. 미유키는 알았다며 스마트폰을 터치하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빌어. 라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고타의 머릿속에서 왕왕 울렸다.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미유키가 스마트폰 화면을 모모미 쪽으로 내보이고 있었다. 미유키와 모모미, 그리고 고타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동안 또 다른 남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스노보드 경력이 상당히 긴 히다와 스키무라, 미즈키, 그리고 아키나는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조금 전 등장했던 고타와 미유키, 또 모모미가 갔던 곳이기도 하죠. 히다와 스키무라, 미즈키, 그리고 아키나는 날씨가 참 좋다면서 4인승 리프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들은 도쿄 시내의 한 호텔에서 근무합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다들 직장 동료고요. 늦잠을 자서 조금 늦게 도착 예정인 마호도 역시 직장 동료입니다. 이들이 탄 4인승 리프트가 종점에 도착했지만 이들의 목적지는 좀 더 위쪽입니다. 네 사람은 리프트를 갈아탈 승차장까지 스케이팅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쪽은 2인승 리프트였습니다. 이들 일행은 네 사람이라 둘씩 나눠 타기로 했는데요. 아키나와 스키무라가 먼저 탔고요. 히다는 미즈키와 함께 탑니다. 히다는 앞으로 가고 있는 스키무라와 아키나가 탄 리프트를 보며 미즈키에게 묻습니다. 미즈키, 아키나하고 사귀는 거 아직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야? 아직은 적극적으로 공표하진 않기로 했거든. 만약에 상사에게 들키면 둘 중 하나는 직장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아키나가 걱정하는 것 같아. 미즈키와 아키나는 연회부 소속으로 둘 다 웨딩 코너에서 근무하고 있다. 히다가 다시 미즈키에게 물었다. 그럼 둘이 사귀고 있는 거를 내가 좀 알고 있잖아. 그 사실을 아키나도 알고 있어? 아, 그 둘이 사귀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건 모르고 있구나, 아키나는.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좋겠네. 부서 동료들과 술 한잔하고 돌아가는 길에 아키나를 살살 구슬려 둘이 러브 호텔에 갔다는 얘기를
미즈키에게서 들은 것이 2달 전쯤이다. 그 뒤로 정식 교제로 발전했다는데 사귄다는 소식이 요식부까지 흘러오지 않아서 내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미즈키는 아직까지는 아키나와 결혼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먼저 꺼낼 생각은 없다고 했다. 시다는 그런 미즈키의 말에 납득이 갔다. 미즈키는 회사 내에서도 유명한 플레이보이이기 때문이다. 뻔질나게 소개팅에 참석해서 다양한 여자들을 몰래 만나고 있었다. 히다와 미즈키가 리프트에서 내리자 미즈키의 연인인 아키나가 그들 쪽으로 왔다. 아키나는 함께 오기로 한 일행 중 늦잠을 잔 마호가 곧 도착한다고 전했다. 마호는 좀 덜렁거리는 면이 있습니다. 이날도 마호는 알람을 못 듣고 자다가 늦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일행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미즈키를 비롯한 일행들도 마호가 오기 전에 그녀에 대한 뒷담화들을 좀 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심한 내용들은 아니고 평소 마호의 어수룩한 행동과 또 그로 인한 실수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를 두고 아키나는 미즈키가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흉을 보는 버릇이 있다고 말하며 은근 미즈키가 마호를 좋아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키나는 미즈키의 연인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마호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말합니다. 아, 전에 미즈키 씨가 너는 내가 좋아하는 타입과 완전히 정반대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 암튼 공치사라도 듣기 나쁘진 않네요. 하지만 미즈키의 연인인 아키나는 미즈키가 마오를 노리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일행 5명은 점심을 먹고 다시 갤렌데로 가서 4인승 리프트를 타려고 하는데요. 미즈키가 마오에게 뭔가 말을 건네며 맨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둘이 리프트를 탔고요. 그 다음 리프트는 히다와 스키무라, 아키나가 탔습니다. 아키나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미즈키가 마호를 노리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리프트 안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 궁금합니다. 미즈키의 직장 동료이면서 친구인 히다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미즈키의 바람둥이 성향을 워낙 잘 아니까요. 이들 5명은 보드를 즐긴 후 다시 4인승 리프트에 탑승합니다. 이번에는 미즈키, 히다, 스키무라 이렇게 남자 셋이 리프트를 같이 탑니다. 거기에서 미즈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함께 놀러 다닐 여자 멤버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요. 이에 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즈키의 마음이 마호에게 향하고 있다면 함께 놀러 다닐 때 아키나와 마호가 동시에 참가하는 건 미즈키에게 난처할 거라는 거죠. 마호에게 작업을 걸려 해도 여자친구인 아키나의 눈이 신경 쓰이니까요. 그렇다면 둘 다 부르지 않기로 해놓고 다른 기회에 마호에게만 슬쩍 같이 가자고 하면 된다고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즈키의 의견에 히다는 네가 좋다면 나야 뭐 라고 대답하면서도 여자친구인 아키나는 대체 어쩔 거냐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4인승 리프트에서 내려 정상으로 향하는 2인승 리프트로 갈아타는데요. 스케이팅 승강장까지 가는 길에는 미즈키와 아키나가 앞서가고 그 둘의 뒤를 히다와 마오가 따라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리고 히다 미즈키보다 1년 후배인 스키무라는 맨 뒤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히다가 마호에게 말을 겁니다. 마오 씨, 아까 단둘이 미즈키하고 리프트에 있을 때 얘기 좀 많이 했어? 혹시 둘이서만 한잔 하자고 그러진 않던가? 아, 뭐 그 비슷한 얘기도 하긴 했긴데 진심은 아닐 거예요. 미즈키 씨 누구에게나 친절하잖아요. 역시 미즈키가 마호를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다. 키다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근데 저 앞에 가는 미즈키하고 아키나 둘이 교제 중인 거 혹시 알고 있어? 어머, 저 몰랐어요. 근데 진짜 멋있는데요? 둘이 잘 어울리고요. 아유, 저 마오씨 정말 몰랐구나.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마호 쪽에서 미즈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히다는 말을 이어갔다. 저 미즈키가 마오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는 아키나의 얘기는 실은 질투심에서 탐색전을 펼친 거예요. 미즈키가 워낙 바람기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말이요. 마오도 조심하는 게 좋아. 행여 미즈키의 유혹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마호와 아키나도 사이가 이상해질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말해주는 거요. 이 마호 씨는 내 소중한 후배면서도 친구니까 말이요. 아, 고마워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미즈키 씨가 진심으로 나를 유혹하거나 한 게 아니니까. 그나저나 히다 씨도 힘드시겠어요. 미즈키 씨 같은 친구가 곁에 있으면 이래저래 살펴주고 또 감싸줘야 하니까. 리프트에서 내린 5명은 미즈키가 제안한 비밀 코스로 향합니다. 울퉁불퉁한 경사면을 지나 가장자리로 타는 코스인데요. 앞서가는 사람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선 이 코스를 잘 아는 미즈키가 안내자 역할로 먼저 달리고요. 마오와 아키나, 스키무라는 이 장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역시 이곳을 잘 아는 히다가 따라가고요. 그런데 히다가 코스를 이탈해버리는 바람에 일행들을 놓치고 맙니다. 갈림길을 놓치고 내달린 건데요. 하지만 미즈키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히다의 실력이 워낙 프로급인데다 이곳의 코스도 잘 알기 때문이죠. 이에 미즈키는 걱정하는 다른 일행들을 안심시키며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 히다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 스키무라가 갑자기 마오를 가리키며 둘이 연인이고 곧 결혼할 거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즈키와 아키나가 근무하는 웨딩 코너에 찾아갈 테니까 상담을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미즈키와 아키나는 언제든 오라며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스키무라가 미즈키와 아키나를 보며 두 분은 소식 없냐라고 묻는데요. 마호에게서 둘이 교제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미즈키가 입을 엽니다. 책에 히다한테 얘기를 들었구만. 히다란 놈 입이 가볍네. 근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히다가 바람을 맞은 셈이잖아. 실은 말이야, 히다가 마오 씨를 은근히 좋아했거든. 스키무라도 느끼지 않았어? 그러자 스키무라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챘었다고 말했다. 미즈키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놀려줬어. 히다 앞에서 내가 마오 씨한테 마음이 있는 척 해봤거든. 그랬더니 그 친구 당장 안절부절 못하더라고. 저 아키나, 설마 날 의심한 건 아니지? 어지간히 좀 해. 나 그렇게 경박한 사람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히다가 우리가 사귄다는 얘기를 흘렸구나. 저 마오 씨, 그 녀석이 나에 대해서 뭔가 또 얘기를 했지? 네, 마지막 선을 넘는 게 엄청 빠르기로 유명하고 또 나를 노리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히다 씨는 내가 중요한 후배고 또 소중한 친구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후배고 소중한 친구라고? 아이, 그놈 참 홀딱 반해서 어쩔 줄 몰랐으면서. 근데 스키무라와의 결혼 얘기를 들으면 충격개나 받을걸? 우선 이번 여행 동안에는 그건 비밀로 좀 해두자. 기운이 빠져서 우울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까지 흥이 깨져버리잖아. 그나저나 히다 녀석 이번에도 또 차였네. 사실은 히다가 전에 아키나한테도 차였었거든.
뭐 정식으로 고백한 건 아니지만 아키나한테 단둘이 여행을 가자고 했었대. 그게 고백이나 마찬가지지 뭐. 그래서 우리가 사귀기 시작했을 때 그 친구한테만 말을 해준 거야. 냉큼 포기해주지 않으면 나도 난처하니까 말이야. 어? 저기 히다 있다. 역시 먼저 올라갔었구나. 자, 스키무라, 마호. 너희들 결혼 얘기는 여기서 끝이다. 히다한텐 비밀이야. 알겠지? 히다는 과연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히다와 미즈키 일행의 보드 여행 이후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드디어 히다에게도 여자친구가 생겼는데요. 하시모토라는 여성과 작년 연말부터 사귀기 시작한 지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히다는 현재 호텔 요식업부 소속으로 호텔 내 고급 일본 요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히다의 여자친구인 하시모토는 히다와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다가 사귀게 된 겁니다. 히다는 이제 30이 된 여자친구 하시모토에게 좀 더 믿음을 주고자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히다는 직장 동료인 미즈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미즈키가 히다에게 말했다. 그런 말이야. 우선 프로포즈할 장소부터 정하자고. 이 두 사람의 추억이 깃든 것이 좋겠지? 이 단둘이서 여행 떠났던 적은 없어? 오, 처음 사귀던 무렵에 그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에 갔었어. 우리도 갔던 곳이잖아. 아, 그러고 보니까 하시모토도 스노보드를 한댔지? 그럼 거기가 괜찮겠네. 이 설원 위의 프로포즈. 이 꽤나 로맨틱한데? 근데 미즈키, 그것뿐이야? 그냥 겟랜드에서 프로포즈 하는 것뿐이냐 말이야. 서프라이즈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고, 바라는 것도 참 많다. 미즈키는 어떻게든 히다를 돕고 싶었다. 히다는 성실하지만 여자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 미즈키의 연인인 아키나도 히다를 거절한 적이 있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왠지 연인으로 생각하기는 힘든 존재라고 했었다. 그런 히다에게 드디어 생긴 여자친구가 바로 하시모토였다. 작년 4월 계약직으로 들어온 여성인데 상당한 미인이다. 예전에 건축 일을 했다는 괴짜 이력을 갖고 있지만 음식업계 쪽 경험도 있다고 해서 요식부에 배속되었다. 그걸로 두 사람이 알게 된 것이다. 미즈키는 하시모토와는 거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지만 미즈키의 여자친구인 아키나는 하시모토와 동갑이기도 해서 근무지는 서로 달랐지만 친하게 지내는 모양이었다. 히다와 미즈키가 프로포즈 작전을 세운 그 다음 주말,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의 날씨는 일기예보대로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히다의 프로포즈를 위해 미즈키와 그의 여자친구 아키나, 그리고 스키무라와 마오 커플이 함께 돕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번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에 함께 보드를 타러 갔었던 히다의 직장 동료들이죠. 우선 하시모토를 스노보드 여행에 초대하는 건 미즈키의 여자친구인 아키나가 맡았습니다. 하시모토와 아키나는 직장 동료로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행 얘기를 꺼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친구라고 할 만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둘만의 여행은 다소 부자연스러우니 같은 직장 동료 스키무라와 마호 부부를 부르기로 한 겁니다. 히다의 프로포즈 대상인 하시모토는 전 남자친구와 반년 전쯤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미즈키는 여자가 30 정도 되면 이런저런 사연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 대해 이것저것 파헤칠 필요는 없다며 히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제 프로포즈를 위한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미즈키와 히다는 하시모토 일행과 따로 출발을 합니다. 프로포즈를 받아야 할 하시모토는 히다가 오는 줄 모르는 거죠. 미즈키와 히다는 겟랜드의 코스 바깥이 아닌 정규 임도 코스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평탄한 길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압설된 상태라 해도 스키어들은 두 손에 스키포를 들고 허덕허덕 저어가야 하고 스노보더는 애써 스케이팅으로 밀고 가야 합니다.
그 거리도 절망적으로 길고요. 코스 지도에도 경사도가 매우 낮은 임도라 주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잘못 들어섰다가는 어디로도 도망칠 길이 없는 느려터진 악마의 임도인 겁니다. 이들은 이 코스를 이용해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합니다. 작전은 이렇다. 아키나가 스키무라 부부와 공모해서 하시모토를 데리고 아는 사람만 아는 복잡한 코스로 간다. 그리고 중간에 한 사람, 두 사람 코스 옆으로 자취를 감춰버린다. 이윽고 외톨이가 된 것을 알아챈 하시모토는 당연히 초조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계속 멈춰 서 있을 수도 없으니까 일단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윽고 그 느려터진 악마의 임도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뒷발에 바인딩을 풀고 스케이팅을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눈이 매우 깊이 쌓여 있다. 보드가 파묻혀 제대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런 경사도가 낮은 임도가 끝도 없이 길게 이어진다. 이윽고 너무 지쳐서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나를 좀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히 들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낯선 스노보더 두 명이 쓱 나타난다. 그리고 눈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하시모토를 보고 그들 중 한 사람이 멈춰선다. 그러면서 어서 잡으라는 듯이 폴을 내밀어 준다. 그녀가 폴을 잡으면 남자는 힘차게 걸음을 옮긴다. 덕분에 그녀는 눈 속을 이동하는 힘겨움에서 해방돼서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다. 잠시 후 악마의 임도도 끝이 나고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인물에게 인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상대는 여기서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낸다. 저, 앞으로도 나를 따라오시겠습니까? 귀에 익은 음성에 하시모토는 놀랄 것이다. 그 순간 히다는 고글과 페이스 마스크를 벗고 정체를 밝힌다 하는 것. 이게 바로 작전이다. 하시모토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자신의 연인인 히다였다는 것에 놀라서 정신이 없을 것이다. 혼란에 빠진 그녀를 향해 히다는 잽싸게 품속에서 꺼낸 반지를 내보이며 이렇게 말하면 된다. 내가 앞으로도 이끌어 줄 테니까 잘 따라와 주면 좋겠어. 이런 작전. 미즈키는 자신이 짠 계획이고 작전이지만 정말 괜찮은 것이라며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쭐해졌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미즈키는 하시모토와 함께 있는 아키나와 연락하며 프로포즈 지점으로 하시모토를 데려오도록 했다. 그런데 미즈키에게 아키나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하시모토가 사라졌다는 건데요. 그녀만 남겨두고 한 사람씩 숨었는데 어느새 그녀까지 사라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시모토는 휴대폰도 숙소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외톨이 때의 고독감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미즈키가 스마트폰을 두고 오게 하라고 시켰거든요. 미즈키 일행은 하시모토가 지름길로 빠졌을 수도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다만 그 지름길은 이 스키장을 잘 아는 사람만 찾을 수 있는 곳인데요. 이에 하시모토와 함께 온 마호가 입을 엽니다. 하시모토 씨는 이 스키장에 대해 잘 아는 것 같던데?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로 가는 게 빠르다는 등 이곳에 대해 정말 잘 알더라고요. 여기 여러 번 온 것 같은데. 히다 씨와 두 번 온 게 전부인 것 같진 않았어요. 이후 미즈키 일행은 두 팀으로 나눠 하시모토를 찾기로 했는데요. 히다와 미즈키가 한 팀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히다는 눈을 밟은 자국이 있다면서 그쪽으로 가보자고 합니다. 마침 그곳은 일전에 히다와 하시모토가 이 스키장에 왔을 때 지났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당시 하시모토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지그시 쳐다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마치 무슨 사연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드디어 히다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경사면 중턱에서 꾸물꾸물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눈 속에 파묻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하시모토의 보드복과 비니 모자가 보입니다. 히다와 미즈키가 그쪽으로 가보니 역시나 하시모토였습니다. 히다는 하시모토를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히다는 고글과 페이스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하시모토가 그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시모토는 감사 인사를 했는데요. 히다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프로포즈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계획했던 것보다 더 극적인 프로포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히다가 정체를 밝히려는 순간 경사면 아래쪽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울립니다. 돌아보니 스노모빌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올라오는 참이었는데요. 남자 두 명이 타고 있습니다. 히다는 무슨 일인가 하고 지켜봤는데요. 뒷좌석의 남자가 하시모토를 보며 미유키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하시모토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 하시모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히다는 그 순간 미유키가 하시모토의 이름이라는 게 생각났습니다. 미유키 기억하시나요? 앞부분에서 고타라는 남성의 동거녀로 등장했었죠. 그때 고타가 모모미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웠는데요. 마침 고타, 모모미, 미유키가 이 스키장의 곤돌라 안에서 마주쳤었고 또 모모미와 미유키는 고등학교 동창임이 밝혀졌었죠. 고타를 보며 하시모토 미유키가 말합니다. 아니, 고타가 어떻게 여기에? 고타가 미유키에게 설명했다. 당신 친구인 유미 씨가 얘기해줬어. 미유키가 회사 사람들과 사토자와 온천장에 갔다고 말이야. 나 미유키를 보려고 무작정 달려온 거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아, 여기 페트롤 대원은 내가 잘 아는 분이야. 이 스키장에 여러 번 들락거리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번에 사정을 잘 설명해서 미유키를 찾는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고타는 페트롤 대원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그러고 나서 보드와 고글을 내던지고 눈밭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미유키, 정말 미안해. 나한테 다시 돌아와줘. 제발 부탁이야. 고타,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물론 잘 알지.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근데 그 여자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그건 우연히 우리가 곤돌라에서 마주쳤기 때문이야. 그때 우리가 곤돌라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할 수 있어? 진짜 아무 일 없었다고?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자기가 명백히 나를 배신했었다는 거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자기하고 같은 업계에 있다가는 언젠가 한 번은 마주칠 것 같아서 난 전지까지 했단 말이야. 그래, 회사 옮긴 것까지도 얘기를 들었어. 당신 친구 유미 씨가 얘기해 주더라. 그래서 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맹세할게. 앞으로 절대로 바람 피우지 않을게. 고타는 이렇게 말하며 머리에 쓴 모자를 쥐어뜯듯이 벗어버렸다. 지켜보던 미즈키는 아타는 소리를 낼 뻔했다. 왜냐하면 고타가 까까머리였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밀고 왔는지 아직도 푸르스름했다. 고타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나 내가 삭발했다고 용서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래도 내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형식이나마 갖추려고.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고 어느새 눈도 그쳤다. 이윽고 하시모토 미유키가 바인딩을 풀고 고타에게 다가가더니 그 손에서 모자를 빼앗아서 깎아머리에 다시 씌우며 다정하게 말했다. 감기 걸리겠다. 나 이 스키장에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았어.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자고 해서 별 수 없이 지난 연말에 왔었어. 근데 역시 고타 생각만 나더라.
항상 이 비밀 코스에서 우리 둘이 달렸었잖아. 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 아, 있어. 그런데 괜찮아. 아주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솔직하게 사정을 얘기하면 이해해 줄 거야. 게다가 그 사람과는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니야. 여기 왔을 때도 당일치기였고. 그 순간 미즈키는 옆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히다를 쳐다봅니다. 아직까지 아무 일도 없었냐는 한심한 듯한 얼굴로요. 물론 미유키는 둘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타는 미유키에게 도쿄로 돌아가는 즉시 구청에 가자며 프로포즈를 합니다. 미유키는 그 청혼을 받아들이며 둘은 포옹을 합니다. 옆에서는 히다가 장갑 낀 손으로 여전히 고글과 페이스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여자의 행복을 빌어주나 봅니다. 미유키와 고타는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고타가 미유키에게 물었다. 저 회사 사람들이야? 아니. 내가 눈 속에 빠졌을 때 이분들이 도와주셨어. 여기서 말하는 이분들이란 바로 미즈키와 히다이다. 아, 그렇구나. 저 정말 고맙습니다. 하시모토 미유키를 빼앗아간 고타가 그녀를 빼앗긴 히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히다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마치 축하합니다. 잘 됐네요. 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고타와 미유키는 보드를 장착하고 가볍게 활주하며 시야에서 멀어졌다. 미즈키는 새삼 히다를 보았다. 눈앞에서 연인을 빼앗긴 히다는 멀거니 서 있었다. 그 가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번져가는지 미즈키는 상상도 되지 않았다. 미즈키는 생각했다. 오늘 밤은 막판까지 이 친구와 함께 해야 되겠다. 아침까지 마시고 또 마시고 둘이서 실컷 울어봐야 되겠는데? 과연 히다에게는 언제쯤 인연이 찾아올까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모모미에게로 가보겠습니다. 모모미 기억하시죠? 조금 전 미유키와 결혼 약속을 한 고타가 바람을 피우던 상대죠. 미유키의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요. 모모미와 미유키가 도쿄 시티 호텔에서 만나는데요. 미유키가 먼저 보자고 한 겁니다. 둘이 만나고 있는 호텔은 미유키가 일하는 곳이고요. 둘은 1년 만에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미유키, 모모미, 고타가 곤돌라에서 우연히 마주친 게 1년 전이라는 거죠. 미유키는 고타와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며 모모미에게 말을 합니다.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에 있었던 프로포즈 얘기도 하고요. 모모미는 아직 새로운 인연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5대5 미팅에서 고타를 만났던 게 마지막 연애였거든요. 이후 소개팅 기회도 없었고요. 그런 모모미에게 미유키가 조심스럽게 팸플릿을 하나 건넵니다. 모모미가 팸플릿을 받아 들여다보며 말했다. 겔팅? 겔팅이 뭐야? 아, 아까 여기 직장 선배가 주더라고. 주최자가 지인이어서 참가자를 모집 중인가 봐. 혹시나 관심 있을까 해서 건네봤어. 그 팸플릿에는 겔랜드에는 아름다운 만남이 가득.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면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봐요. 라고 적혀 있었다. 겔팅이란 스키장 겔랜드에서 하는 소개팅을 말하는 모양이었다. 겔랜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스키를 탈 수 있게 정비해 놓은 경사지를 뜻한다. 그러니까 스키장에서 하는 소개팅, 바로 그게 겔팅인 것이다. 모임 장소는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이었다. 뒤늦게 장소를 확인한 미유키는 헉 숨을 삼키며 몰랐다고 미안해했다.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은 모모미와 미유키 그리고 고타가 곤돌라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곳이다. 하지만 모모미는 괜찮다면서 일단 챙겨두겠다고 했다. 결국 모모미는 직장 동료인 야요이와 겔팅에 참가합니다.
일단은 고글과 페이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가면 무도회 같은 느낌인데요. 남자 둘, 여자 둘이 4인승 리프트에 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리프트를 타고 승차장에 다시 오면 팻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상대와 라는 줄과 팀 바꾸기 희망이라는 줄로 갈라지는 건데요. 모모미와 야요이는 팀 바꾸기 줄에 다시 한번 서서 리프트를 탑니다. 제일 처음 만난 팀이 20대 중반의 남성 등이라 모모미 일행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 리프트에서는 30대 후반의 두 남자를 만나는데요. 모모미와 야요이는 이 두 남자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이도 적당했고요. 이 두 남자는 미즈키와 히다인데요. 히다는 앞서 미유키에게 프로포즈를 하려다 고타에게 미유키를 빼앗겼던 남자죠. 미즈키는 히다의 직장 동료이자 친구이고요. 미즈키와 히다의 직장을 듣고 모모미는 놀랍니다. 모모미에게 겔팅 팸플릿을 준 미유키와 같은 호텔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미유키는 직장 선배 지인이 주최하는 겔팅이라고 말했었는데요. 미즈키와 히다도 같은 선배로부터 겔팅을 소개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모모미는 굳이 미유키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미즈키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앞서 같은 호텔에 근무하는 아키나라는 여성과 연인이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플레이보이 기질이 다분한 스타일입니다. 말도 재밌게 잘하는 편이라 모모미와 야요이가 모두 미즈키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즈키의 겔팅 참가 목적은 오직 히다를 도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미즈키는 그런 사실을 모모미의 친구인 야요이에게 밝히며 히다와 모모미를 밀어주자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히다는 워낙 대화하는 센스도 부족하고 패션 감각도 부족한 편이라 모모미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겔팅의 최종 선택 시간에 히다는 모모미에게 마음을 표현했지만 히다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미즈키는 모모미와 야요이에게 자신들이 근무하는 식당에 런치 무료 티켓을 주며 한번 놀러 오라고 전했습니다. 아마 모모미와 히다를 다시 한번 밀어주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4월 초가 됐는데요. 모모미와 야요이는 런치 티켓을 들고 호텔에 갑니다. 사실 티켓 유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둘은 호텔 내 일본 요리점으로 갔는데요. 식당 앞에서 모모미 일행을 맞이한 사람은 바로 히다였습니다. 히다는 미즈키가 꾸민 일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아차리고 모모미 일행을 친절하게 안내하는데요. 스키장에서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히다는 말도 또박또박 잘했고 검은 정장도 꽤 잘 어울렸습니다. 모모미는 왠지 모르게 히다에게 호감이 갑니다. 호텔에서의 재회를 계기로 모모미와 히다는 가끔씩 만나고 있는데요. 아직 히다의 태도가 불분명한 것 같아 모모미는 답답합니다. 그러던 중 모모미는 히다의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미즈키로부터 보드 여행 제안을 받았습니다. 모모미가 같은 백화점에서 일하는 동료 야요이에게 말했다. 이번에 제안받은 스노보드 여행 때문에 고민이야. 사실 히다 씨가 계속 마음에 걸리거든. 나랑 히다 씨 빼고 다른 네 사람은 커플 두 팀이잖아. 한 팀은 스키무라 씨하고 마오 씨 부부야. 그리고 다른 한 팀은 미즈키 씨하고 아키나 씨 커플인데 이들도 곧 결혼할 사이고. 미즈키 씨 알잖아? 그래, 겔팅에서 만났던 히다 씨 친구 말이야. 미즈키 씨가 얼마 전에 여자친구인 아키나 씨에게 프로포즈도 했거든. 그렇다면 이번 여행에서 노리는 게 뭔지 뻔히 보이잖아. 나랑 히다 씨를 맺어주려고 그러는 거겠지 뭐. 물론 나도 호텔에서 히다 씨를 만난 그 이후로 호감이 좀 생기기는 했어. 근데 데이트하자는 말도 없고 좀 그래 그 남자. 그러자 동료 야요이는
남자를 소개해 주려고 지인들이 애를 써주는 것도 지금 이때뿐이라면서 나이를 생각하라고 조심스레 충고했다. 결국 모모미는 스노보드 여행에 동참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스키무라 부부, 미즈키 커플, 모두 히다를 통해 만난 적이 있어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모모미는 자신이 히다에게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호텔에서 근무할 때 히다 외에는 딱히 모모미에게 매력을 주지 못했거든요. 이들의 여행 장소는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입니다. 도착해 보니까 스키장의 컨디션이 매우 좋습니다. 이들은 리프트에서 막 내렸는데요. 미즈키는 각자 자유 루트로 해서 갤랜드 쪽 식당에 모이자고 합니다. 꼴찌로 오는 사람이 맥주 내기를 하자면서요. 시합이 시작됐는데요. 자유 루트라고는 하지만 결국 커플끼리 함께 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모모미가 그들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히다를 쳐다봤는데요. 히다는 말도 없이 스타트를 끊더니 맹렬한 스피드로 내달렸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면 모모미가 자신을 놓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맥주값을 내는 게 그리 싫었을까요? 결국 모모미는 히다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다가 몸이 한 바퀴 돌아 머리에서부터 거꾸로 눈 속에 처박힙니다. 모모미가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바인딩을 다시 채우고 있을 때 히다에게 전화가 옵니다. 모모미가 호주머니에 넣어둔 스마트폰을 간신히 꺼내 들었다. 모모미는 눈 속에 파묻혔다가 나오느라 이미 체력이 소진된 상태였다. 휴대폰에서 히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여보세요? 모모미 씨, 괜찮아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급경사면이에요. 히다 씨 뒤를 쫓아가다가 여기 눈 속에 빠져버려서. 에? 내 뒤를 따라왔다고요? 아, 난 전혀 몰랐어요. 아, 그랬었구나. 모모미는 짜증이 났다. 출발 전에 나눈 대화의 흐름상 당연히 뒤따라간다는 것쯤은 알았어야 할 게 아닌가. 저 히다 씨는 지금 어딘데요? 난 지금 식당이에요. 무청절임 듬뿍 넣은 탄탄면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모모미는 고개를 툭 떨궜다. 그녀가 따라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중간에서 기다려준다는 발상도 없었던 것이다. 모모미는 천천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맥주값은 자신이 내겠다고 전했다. 그러자 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알았어요. 근데 맥주값은 우선 내가 대신 냈어요. 정말 고맙네요. 자, 그럼 이따 봐요. 모모미는 이렇게 내뱉고 히다의 대답을 듣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과는 사귀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모모미가 식당 앞에 도착해 보니 히다만 식당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드를 타려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아마 미즈키가 히다와 모모미 둘이만 있게 하려고 센스를 발휘한 모양입니다. 히다는 모모미에게 어디서 넘어졌냐고 묻습니다. 이에 모모미가 상황 설명을 하자 히다가 입을 엽니다. 아유, 거기서 넘어졌구만요. 그 전에 왼쪽으로 꺾었으면 좀 더 편하게 내려올 수 있는 코스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거기서 넘어져 버렸네. 그쪽은 좀 힘들죠? 저기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요? 애초에 왜 먼저 가버리느냐고요. 아니, 그게 나는 모모 씨가 따라온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따라올 거면 말을 좀 미리 해줬으면 좋았잖아요. 아니, 그런 걸 말로 해야 알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키나는 미즈키 씨 뒤를, 그리고 마호는 스키무라 씨를 뒤따라갔잖아요. 그거야, 그들은 커플이니까 그렇죠. 근데 모모미 씨하고 나는 다르잖아요. 어쩌면 모모미 씨는 나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길 안내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좀 리드해 줘야 되겠다. 이런 발상은 없어요? 아니 그게 달리는 데 집중하느라고 뒤쪽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만일 함께 탈 거라면 모모미 씨를 앞세우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앞서간다고요? 그러면 히다 씨는 답답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어요. 저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죠. 히다는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내밀었다. 모모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식당 안으로 들어온 모모미는 히다의 티셔츠를 보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투로 말했다. 그 티셔츠 꽤 마음에 드는 옷인가 보네요. 네? 경품으로 받은 거라고요? 아이고, 저 히다 씨한테 좀 더 잘 어울리는 옷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골라드릴까요? 좋죠. 그렇게 하면 해주시면, 나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럼 다음에 옷 사러 갈 때 연락드려도 될까요? 모모미는 뭔가 중요한 힌트를 얻은 듯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며 마음이 설렜다. 모모미와 히다는 보드를 타기 시작했다. 히다가 뒤에서 지켜본다는 생각에 모모미는 마음 놓고 다양한 경사면에 도전할 수 있었다. 모모미는 자신이 절을 방문하는 취미가 있다며 히다에게 함께 갈 것을 제안했고 히다는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다. 다음 주 월요일 함께 절에 갈 것을 약속하며 둘은 설렜다. 데이트하듯 보드를 즐긴 모모미와 히다는 미즈키 일행과 전화로 연락해 곤돌라 승차장에서 만났습니다. 승차장은 약간 붐볐는데요. 최대 12명이 탈 수 있는 곤돌라여서 줄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모모미 일행 6명과 남녀 2인조가 함께 곤돌라에 탔는데요. 미즈키의 약혼 여인 아키나가 고글을 벗자 맞은편 앉아있던 커플의 여자 쪽이 아키나를 불렀습니다. 그 여자는 고글을 벗으며 나예요 라고 했는데요. 아키나가 알아보기 전에 스키무라의 아내인 마오가 먼저 알아보며 미유키 씨 라고 불렀습니다. 미유키는 모모미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과 같은 호텔에 근무한 이력이 있기에 다들 인사를 나눴습니다. 특히 히다는 이 스키장에서 미유키에게 프로포즈를 준비했다가 고타에게 미유키를 빼앗긴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모모미는 미유키의 현재 남편인 고타가 바람을 피운 대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모미는 고글과 페이스 마스크로 얼굴을 모두 가린 상태라 미유키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미유키는 작년 봄에 결혼했다며 함께 있는 남편 고타를 소개합니다. 고타는 모모미가 2년 전에 교제할 뻔한 남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고타는 모모미와 바람을 피운 거지만요. 모모미는 고타의 얼굴을 지그시 쳐다봅니다. 오랜만에 보니 역시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저절로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새삼 한심하고 분했습니다. 미유키가 스키장에서 고타로부터 받은 프로포즈 사연을 아는 호텔 동료들은 그 당시 얘기를 꺼내며 웃었습니다. 모모미는 조용히 숨을 죽이며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히다가 미유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저 미유키 씨 행복해 보이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 순간 모모미의 머릿속에 히다가 흘리듯 했던 말이 번쩍 떠올랐다. 예전에 어느 여자에게 프로포즈할 생각으로 스키장에 잠복했었는데 일이 어이없이 꼬이면서 다른 남자가 선수를 쳐버렸다. 라는 히다의 말이었다. 혹시 그 상대가 미유키였던 게 아닐까? 그리고 선수를 쳐서 그녀를 가로챈 것은 바로 고타? 그렇다면 앞으로 모모미가 히다와 사귀게 되면 다시 한번 미유키의 뒤를 밟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더욱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미유키한테서 고타와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역시 조금은 자존심이 상했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미유키가 걷어찬 상대와 맺어지다니.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미유키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 자신이 걷어찬 남자와 사귄다면서 은근히 우월감을 갖는 것은 아닐까? 게다가 히다도 미유키의 남편이 예전에 양다리를 걸친 상대가 모모미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이다. 모모미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미즈키가 고타에게 질문을 합니다. 미유키와 왜 헤어졌냐는 거죠. 고타가 갑작스럽게 스키장에 나타나 프로포즈를 했다는 건 둘이 일단 헤어졌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러자 고타는 머리를 극적이며 자신이 바람을 피우다 들켰었다고 고백합니다. 고타가 말했다. 실은요, 그게 이 곤돌라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내가 바람 피우던 여자와 이 곤돌라에 탔었는데 마침 합승한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팀의 한 여자가 고글을 벗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당시 동거 중이었던 미유키였죠. 나는 고글과 페이스 마스크를 그대로 쓰고 있어서 미유키가 날 알아보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물론 초조했죠. 제발 곤돌라가 도착할 때까지 들키지 않기만을 빌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함께 온 여자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하지만 미유키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나는 최대한 짧게 대답해야 됐고요 말이요.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와 그 여자도 곤돌라에서 내렸는데 글쎄 미유키가 이쪽을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내 뒤쪽을 말이죠. 그런 다음에 미유키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모모미는 여기까지 듣고 속으로 큰일이다 라고 생각했다. 당시 미유키가 곤돌라에서 내린 직후 한 일은 모모미의 이름을 부른 것이기 때문이다. 고타는 무슨 대단한 무용담이라도 푸는 것처럼 다시 말을 이어갔다. 글쎄 그 여자가 미유키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지 뭐예요. 세상 참 좁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들 했지만 나는 결국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발각돼서 양쪽 여자 모두에게 차였던 거예요. 모모미는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우선 한시름 놓습니다. 그리고 고타의 이야기를 다 들은 미즈키 일행은 한 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 피울 수 있다며 미유키에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고타는 다소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이제 정말 착실하게 지낸다며 다시 입을 엽니다. 사실 그때요. 그 여자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난 원래 당일치기를 제안했는데 그 여자가 기왕이면 1박 2일로 하자고 졸랐거든요. 고타의 이 말에 모모미는 고글 속에서 눈썹을 꿈틀 치켜들었다. 1박 2일로 하자고 졸랐다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 고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미팅으로 만난 여잔데 유난히 적극적이어서 나도 모르게 깜빡 넘어갔던 거예요. 한마디로 뇌쇄 작전이에요. 그 여자가 가슴이 꽤 큰 편인데 블라우스 단추를 두어 개 풀어서 가슴골을 슬쩍슬쩍 내보이더라고요. 내 앞에서 몸을 숙이면서 말이죠. 가만히 듣고 있던 모모미의 머릿속은 분화 직전이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건가? 그날은 블라우스 따위는 입지도 않았었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여기서 정체를 밝히면 어렵사리 교제하기로 마음먹은 히다와도 모두 끝인 것이다. 하지만 고타의 망발은 계속됐다. 내가 반응을 안 보이면 그 여자가 좀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해줬던 거예요. 원래 한 번만 만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워낙 끈덕지게 연락을 하는 바람에 애초에 난 연인이 있다는 것도 맨 처음 미팅 때 밝혔었거든요. 근데도 날 공략한 걸 보면 적당히 나를 갖고 놀다가 내팽개 쳤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 그때 그 일은 나한테 불운이 아니라 행운이었어요. 이 곤돌라는 행운을 가져다 준 사랑의 곤돌라예요. 그 순간 모모미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파크를 일으켰다. 곤돌라가 도착하고 모두 내리기 시작했지만 모모미는 내리지 않았다. 모두가 의아한 얼굴로 모모미를 바라보았다. 모모미는 두 다리를 떡 버티고 선 채 고타를 노려보면서 천천히 고글과 페이스 마스크를 벗었다. 몇 초 뒤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에 절규가 메아리 쳤다. 네, 소설은 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히가시노 게이고만이 써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실적이고 솔직한 소설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 히가시노 작가가 이 스키, 네, 네네. 예, 스노보드 아주 선수입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요. 좋아하고요. 예. 저희 스키장 연작 설산 시리즈가 있거든요. 네네. 배그네 잭, 질풍 론도, 눈보라 체이스. 요 세 작품에 이은 설산 시리즈 네 번째 작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아, 너무 재밌죠. 네. 스키 타시나요? 뭐 조금 탈 줄은 아는데 즐기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스키장에 가면 이 뭐 고글을 쓰고 마스크 그렇죠. 쓰고 또 요즘은 네. 헬멧들 많이 쓰니까 네. 누군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예, 그게 모티브가 된 거죠. 그렇죠. 예, 네. 곤돌라에서 그렇게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요. 네. 서로 못 알아봐서 생기는 장면이 적어도 3번 나오는데 그게 너무 재밌잖아요. 네. 예, 자기 아, 얘기가 어떻게 나오나. 그게 그러니까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니까. 네. 예, 요게 주요 인물들이 조금 많아서 복잡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음,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는데 네. 아마 김지은 아나운서가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를 잘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장면에 나오는 거기서 끝이 어떻게 됐는지 네. 그게 밝혀지지 않고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이 나오는 건데 네. 하여간 결론적으로는 그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양쪽 모두에게 차이고 네. 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네. 약혼자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친구, 오랜만에 만난 친구끼리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뭐 바로 들통이 날 테니까 먼저 어, 네. 이렇게 자수를 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니 히다는 정말 센스가 정말 없죠. 아, 희다가 참, 네. 아유, 저는 지금 탄탄면 먹고 있는데요. 그것도 맛있게 먹고 너무 있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막 네. 바보 같고. 아, 이거 다 이렇게 쫓아오겠거니 하고 좀 리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는 그 희다에게서 그래도 네. 좀 감동을 받은 장면이 자기가 뒤에서 이제 따라가겠다고 앞으로는 예, 예. 그러잖아요. 또 음. 그 부분은 조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도. 아, 그래요? 감동받을. 근데 이 히다한테 감동은 아니고, 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동정이 드는 거는 네. 히다가 뭡니까? 프로포즈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네, 미유키라는 여성에게, 근데 네. 그냥 바로 눈앞에서 아, 근데 네. 거의 히가시노 게이고가 거기 네. 뭐라고 썼냐면 아마도 자기가 빼앗긴 여자를 축복하나 보다. 뭐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또 그 프로포즈 예, 장면을 보면서 또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 희다가. 네, 그렇습니다. 아유, 참. 그러니까 네. 미유키를 빼앗아간 고타가 그녀를 빼앗긴 히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좀 안 됐다는 생각으로 또 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 한 권에 에피소드가 이제 쭉 실려 네, 그 있는데, 에피소드가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실려 근데 있는데 그게 다 그거를 제가 이어지잖아요. 네네. 이어지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장편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장편치고는 주인공이 많지 않은데 네. 이걸 어쩜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놨는지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요. 네. 그리고 이 미유키라고만 소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사람의 성이 네. 하시모토인데 네. 일본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성만 부르거나 음. 이름만 부르거나 해서 똑같은 인물인데 네.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 뭐 이런 경우. 네. 네. 하긴. 그런 거를 여기서 좀 잘 장치로 썼던 것 같고요. 네. 그 흠잡을 데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 쫙 펼쳐놨던 이런 떡밥들이 네. 다 회수가 되고 다 연결이 되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이 모모미도 참 억울하게 됐죠. 모모미는 사실은 남한테 피해를 끼친 적은 없어요. 피해만 그럼요. 받았고. 네. 네. 처음에 그냥 뭐 미팅한다고 해서 나갔었다가 고타를 나갔었고, 만난 예, 거였고. 맞습니다. 네. 음. 정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어찌 됐건 고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유키와 모모미 다 피해자인데 그 네. 미유키와 모모미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는 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계속 네. 가까이 지낼 수 있나요? 이제 여기서도 뭐 가까이 지내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미유키가 1년 만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 일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아, 네 1년 만에 이제 연락을 해서 네. 그 다시 미팅, 만난다라는 길팅. 거 네, 얘기하고 네. 네 겔팅을 좀 소개하고 음, 그런 뭐 조금 찜찜한 부분을 풀고 싶어서 1년 어, 만에 만난 거라서 그렇게 또 뭐 친하게 그 이후로 지내지는 않았었더라고요, 예, 얘네들도. 예. 예.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네. 그때 연락처 주고받은 거 아니에요? 곤돌라에서? 그렇죠. 근데 1년 네. 만에 연락을 했다는 거는 음. 좀 가깝게 지낸 거 아닌가.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받아들이세요. 그런가요? 고타와 다시 만난다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네. 네. 그럴 수 있겠네. 근데 네네. 이 모모미도 고타를 네. 오랜만에 봤는데 역시 잘생긴 남자였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요. 나오잖아요. 역시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군요. 그러니까 그 히다한테 호감을 그때 이제 좀 갖고 있는 상태이면서도 맞아요. 그 고타를 보니까 또 살짝 좀 이렇게 또 마음이 네. 심란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모미는 끝까지 고글을 벗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타가 잊지도 않은 말을 예, 그러니까요. 참. 그리고 참. 뭐 저 얼굴만 잘생긴 뭐예요? 거짓말쟁이인데. 그러니까요. 아유, 끝까지 블라우스 이렇게. 따위는 입지도 않았었는데 그런 얘기는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뭔가 더 과장해서 네. 진짜 거기서 이렇게 뭐 무슨 무용담 풀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참, 그러게 말입니다. 예, 꼴 보기 싫더라고요. 예. 모모미는 두 다리를 떡 버티고 선 채 고타를 노려보며 천천히 고글과 페이스 마스크를 벗었다. 몇 네. 초 뒤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에 전기가 메아리 쳤다. 요런 장면들. 이건 네. 아주 그 유머러스하게 네. 재치 있게 잘 썼고요. 그러니까 요걸 쓰고 있어서 서로 못 보는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일이 펼쳐져서 되게 네. 몹시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박인권 교수님은 그 작품에 대한 설명 위주로 하셨고 네. 줄거리 해설과 낭독은 아주 조금만 살짝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작품이 우리 독자 여러분께 또 애청자 여러분께 어 좀 새롭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건 네. 책으로 읽으시면 또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책으로 읽으면 조금 더 또 이렇게 그 세세한 그런 에피소드들 더 보실 수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책으로 읽으시고요. 네. 또 저희 채널에 그 유료 회원이 있잖아요, 회원제. 네. 월 4,990 원입니다. 네. 저희 채널이 오래오래 지속되길 바라시는 분들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댓글 남겨주시면 김지은 아나운서가 정성스럽게 답글 달아드리니까요. 네. 그러게요. 네. 저희가 소통의 오늘 장으로 좀 예, 처음에 해주시기 말씀을 못 드렸네요. 아, 요즘 계속 못 드리고 있어요. 그 말씀을. 자꾸 잊고 그렇군요. 있는데. 네. 해 주실 분들은 또 알아서 해 주시니까. 네. 네. 아유, 늘 감사드리고요. 예. 이렇게 또 그 끝에 그 희다는 어떻게 될지 참 결국은 또 이렇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요렇게 되면은 글쎄요. 히다하고 좀 이어지긴 쉽지가 않은 게 네. 일단 쉽지가 않죠. 이 모모미가 끝까지 참으려고 그랬던 게 네. 그 미유키가 사귀던 남자하고 그 뒤를 계속 쫓아가는 형국이 마음에 걸린다라는 내용이 네.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끝까지 참으려고 그랬는데 못 참은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히다하고도 글쎄요. 히다가 워낙 눈치가 없어서 어렵죠. 예. 그래도 히다가 예. 마음만은 착한 사람처럼 여겨지잖아요. 그 히다잖아. 검다가 아니잖아. 네. 네, 그렇죠. 네. 미안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마지막에 사과라고 끝내시네요. 예. 아니 오늘 네, 김지은 아나운서를 너무 타박을 하면서 시작을 한 것 같아 예. 가지고 처음엔 제가 사과를 좀 드린 것 같은데. 사과는 늘 하셔야 되고 네. 어쨌건 이게 불륜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렇긴 그렇게 하죠. 동거녀 결혼 사이인데. 결혼 네.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 네. 놓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치불살에 살은 없다. 네. 치와 불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작품 감사하고요. 다음 또 더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다시 인사드리고요. 다음 작품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